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동구에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는 이제 이복 형님과 이복 누님 그리고 저희 친누님으로 이래해서 6명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거의 이제 매일 술을 많이 드시고 오는 그런 이제 일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전매층에 이제 직장을 두시고 그래 생활을 하셨는데, 집에는 이제 저와 저희 친누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활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저와 누나만 살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술이라는 것을 좀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을 제대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이제 발디딘 곳이 자동차 정비라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까지 술이 필요하냐고 생각을 이제 못 했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정비 계통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고, 제가 이제 한 부서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고, 제가 또 이제 사무실이나 현장이나 여러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부닥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과 또 같이 함께 되었고,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술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필름이 꺾이는 현상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어떨 때는 5번도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그냥, 아, 내가 술을 좀 더 많이 마셨구나,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조금 힘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좀 이래 안 좋은 점이 좀 많아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술은 좀 늘어나게 되고, 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각이나 결근, 조퇴 이런 것들이 좀 잦아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런 술을 점점 많이 마시게 되면서부터 제 실력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커오는 사람들의 이제 능력도 저보다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좀 많이 이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복 형님이나 이복 누나들도 연락이 끊겨버리고, 이제 한 분 계시는 친누님마저 이제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내 혼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참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안 했었고, 또 저 혼자 남은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활하면서 직장이 생기면 나가고, 아니면은 집에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나쁜 마음까지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없고, 술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한 아파트 한 채도 어느 순간에 제가 다 날려버리고, 직장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는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까 제 옆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남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숙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끔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일을 하고 없으면은 길거리에서 자고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 반복하다가 보니까 저도 왜 이렇게 살았는지가 참 궁금해지고 제가 이 지경까지 왔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그런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세월이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간의 고민을 하다가 대구에 있는 모 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낯설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복지사님께서 이래 밝은 웃음으로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저는 간편하게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라고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그 쉼터에 받아주셨습니다. 원래 규칙상 쉼터에는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와중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쉼터에서도 자주 잠을 자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3달을 좀 넘게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느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사회생활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서도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님하고 몇 번을 상담하고 얼마간의 고민 끝에 복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님께서 거기 알고 있다는 곳에 저를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복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쉼터에서 소개해 준 곳까지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사 분께서 저를 참 이래 아는 사람 대하듯이 친절히 맞이해 주시고 목마른 저에게 이제 물도 한 잔 주시면서 저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 알코올에 취약한가를 이제 복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문지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저를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문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심각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사분께서 저한테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오갈 데 없고 술을 끊고자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저는 또 생각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제가 이런 상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다시 이래 여러 가지를 또 조사받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지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믿음이 갖는 게 자기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제가 참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힘들고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사분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수급작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지사님을 믿고 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년 넘게 생활하는 시설에서 나와서 저도 처음으로 이래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도 집을 하나 얻었고 2년 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가 이 집을 장만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설에서 나오면서 2년을 시설에서 마치고 집을 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절주를 할 수 있다고. 왜냐,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제가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술을 입에 대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판단의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할 수 있었던 게 복지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알코올을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나도 열심히 살았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시설에 전화를 문의를 해서 입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장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부터 하나하나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태어난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모도 하고 하나하나 적어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는 술을 끊는 길밖에 없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복지사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단주를 할 것이고 아마 이게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단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길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힘든 걸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코올이라 하는 이런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은 어느 순간에 술을 끊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한 발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제가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